올바른 회사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망설이는 분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유산을 선택했음에도 좀 이상한 허접한 회사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필드에서 그럴 때 막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경우들 마음이 요동을 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많은 뭔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우리가 그동안 뭐 그룹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들어왔겠지만 저는 좀 핵심적인 정말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 변별력을 키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네. 자, 일단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알게 되면 정말 유선아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 여기에 정말 부합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킨다라는 엄청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 사실 엄청난 회사를 엄청난 정말 진짜 제대로 된 회사를 만났음에도 굉장히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특정한 생필품 제조사를 파트너로 해서 특정한 생필품 제조사를 파트너로 한다고 하죠. 이게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거든요. 제품의 만족스러운 소비 경험과 제품 감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구전함으로써 나와 같은 애용자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복제하고 복제를 시키고, 자, 애용자들의 반복되는 소비에 대해 정해진 보상 규율에 따라 매월 꾸준한 수입을, 여기서 매월, 우리는 매주 아니에요? 그게 주가 모이면 월이죠. 또 이런 걸로 또 괜히 그런 분 안 계시죠? 자, 매월 꾸준한 수입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키워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걸 외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다시 이 정의를 살펴본다고 하면 얼마나 유산화가 엄청난 회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상황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변별하는 5가지 기본 요건, 이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파트너 회사는 아이템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사인가? 사업 아이템은 매일 반복 사용하는 생필품인가? 제품은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1등인가? 보상 플랜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가? 지속적인 인쇄적 수입을 비전으로 하는가? 네. 그러면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너 회사는 아이템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사인가? 자, 파트너 회사의 선택은요, 나의 비즈니스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듣나요? 결혼 상대자도 고민하지 않았어. 뭐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이만큼 중요하다,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품 혹은 아이템, 보상 플랜, 뭐 지속성과 성공 여부 등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아내 혹은 남편을 내 삶의 인생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회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누군가 찾아오면서 시작되는 비즈니스이기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다가왔는가에 의해서 회사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너무 다행히 유산화를 가지고 온 지인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인 보고 선택한 이 회사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엄청난 최고의 회사인데 이렇게 대부분 회사를 선택한다라는 거, 놀랍죠. 자, 그래서 회사를 선택하는 과정은요, 이 회사가 내 인생 파트너, 뭐 비즈니스 파트너 이런 개념을 떠나서 대부분 관심을 가져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의 과정이지 두루 여러 회사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음, 음. 그죠. 마치 굉장히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마치 해외에 이민 간 분들이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의 직업을 따라간다. 조금은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대부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이 많으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얼떨결에 선택한 회사가.
굉장한 회사라는 거. 내 미래를 좌우할 비즈니스의 선택입니다.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처럼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사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이런 기준에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뭐 장기적인 비전보다 당장 그냥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나는 선택하겠다. 왜? 그냥 뭐 다니다 말 거니까. 예. 뭐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장기적인 비전을 그리고 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또 내 노력의 가치와 뭐 이런 장점들을 인정해 주는 회사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서 평판이 좋고 이미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예 기준은 사실 요런 좀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소비하고 그리고 소개하고 구현할 아이템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 내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20 대에 제가 옥장판 회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20 대에 뜨끈뜨끈한 옥장판이 뭐가 그렇게 내가 그죠? 소비할 수 있겠으며 그게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 번 전달이 되고 10 년이고 20 년이고 다시 전달이 될 일이 기도하고 기도해야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또 방법을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 그리고 나의 꿈에 다가갈 수단을 선택하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군가가 만든 제품을 그냥 취급하거나 내가 판매하는 유통 방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파트너 회사가 제조사가 아니라면요. 소비자들은 결국 생산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아닌 중간에 한 단계 더 있는 유통회사의 회원으로서 소비하는 것이므로 그냥 내가 사업을 떠나서 순수한 소비자 입장으로 보아도 유리할 건 없죠. 음. 또 회원들은 유통회사의 파트너로서 결국 회사를 위해 유통과 판매를 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생필품의 유통과 판매가 아닌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는 직거래 소비 형태가 기본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의 직거래예요. 생산자. 우리는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직거래하고 있는 게 맞죠. 유선화는 제조사죠. 생산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보다 정말 중요해요. 사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대부분의 회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제조사가 아닙니다. 유통회사라는 사실. 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렇게 제조사인 것만 체크를 해도 굉장히 많은 회사를 걸러낼 수 있는데 제조사가 아닌 회사들의 우리가 마음이 예, 예, 요동친다라는 거. 그래서 유통 과정 없이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여야 경쟁력이 오래 지속된다. 자, 소개하고 구전하는 핵심은요. 사실 제품, 그죠? 아이템에 있죠. 뭐 품질, 가격, 뭐 사후 관리 편리함, 뭐 이런 만족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 판단의 기준이 결국 사실 제조사,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는 제조사가 주체라는 얘기예요. 또 많은 돈을 또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제조사라는 것은 R&D를 갖고 있죠. 유서나 R&D 있죠. 그래서 투자할 수 있으므로 다시 수익을 우리가 연구 개발에 재투자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유통회사는 힘들어요. 제조회사여야만 사실 이게 가능한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품질과 가성비 면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생산자 제조사여야 된다. 이것만 정말 오늘 기억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제품의 만족과 감동도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파트너 회사가 제품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거, 이거 제조사가 아니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제조사, 유선화가 정말 생산자, 자체 생산을 한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업 아이템은 매일 반복 사용하는 생필품인가? 자, 회사를 선택하는 게 결국, 그죠? 우리,
제품의 체험 사례를 통해서 또 마음의 문이 굉장히 열리죠. 근데 이 제품을 누가 만들어요? 네, 생산자가 만들죠. 그래서 이게 또 두 번째와 첫 번째 이런 조건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다. 예,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래요. 회사의 아이템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 사용하는 생필품인가 하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준한 인쇄적 수입이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그냥 내가 써보고, 예, 한 번 수익을 그냥 만들고, 그냥 끝이다. 예, 노동 수입이죠.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은요, 지속적인 수입이에요. 그런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애용자들이 반복, 예,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반복 소비, 재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품이 예, 매일매일 써야 되는 것도 물론, 그리고 제품이 좋아야 되겠죠. 이 얘기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이렇듯 지속적인 수입이에요. 이런 지속적인 수입의 규모가 점점 커져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자유로워지려는 게 비즈니스에 그죠? 참여하는 여기 이 줌 미팅에 계신 모든 리더님들의 진정한 꿈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뭐 천만 장자는 어디서 나올까를 집필한 폴 제인 필저. 우리 항상 사업 설명회 얘기를 하는 분 있죠. 이분을 비롯해서 많은 미래학자 그리고 분석가들에 의하면 생필품 중에서도 헬스 앤 뷰티 분야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성장하는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산업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또 유산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두에게 매일 필요한 생필품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를 만났을 때 모두에게 매일 필요한 생필품인가? 삶 속에서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모두에게 매일 필요한 생필품이 아니라고 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행 아이템 들어보신 적 있죠? 여행. 야, 여행 가는 거 좋잖아. 이렇게 해서 여행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과거에는 꽤나 있었거든요. 그 회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행 아이템 그리고 뭐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죠. 자, 뭐 진짜 난 여행이 너무 중요해. 내 삶에 진짜 우선순위야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매일 필요한 생필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러한 질문들을 해보면요. 이 아이템은 아니야. 예. 이 아이템 괜찮네?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눈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유산화 제품들 필요로 하는, 매일 소비하는 생필품인가요?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생필품을 다루지 않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매일 누구나 쓰는 생필품이 아닌 제품들을 다루는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요, 대부분 아이템을 직접 제조하지도 소유하지도 않은 유통회사가 대부분입니다. 본질상 소개와 구전보다는 판매가 주 목적인 다단계 판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사실. 소비를 돕는다지만 사실은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본질상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본질이요, 소개와 그죠, 소비입니다. 구전. 네. 자, 근데 이런 우리가 많은 알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요, 본질상 소개와 구전보다는 판매가 주 목적인 다단계 판매 회사들, 이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아이템을 직접 제조하지도 소유하지도 않는다라는 사실. 네. 그래서 유산나가 제조사라는 게 얼마나 이 네트워크 마케팅 올바른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많은 분들이 사업 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을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퍼플오션 리더님들은 제조사이다. 왜냐하면 이런 생필품, 이런 제품들이 제조사에서 나오느냐, 유통회사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이 세 번째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가 또 결정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제품은 경쟁력과 소비자 만족도에서 1등인가. 자, 구전의 핵심은요, 소비 만족과 제품 감동입니다. 그 만족과 감동 또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더 만족스럽고
자신에게 유리한 소비로 옮겨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파트너 회사가 제품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말 비즈니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제조사가 아니라고 하면 제품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 이게 또 앞서 조건들과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소비자들 관점, 성향, 그죠. 무척이나 다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예,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품질, 가격, 그리고 편리성, 사후 관리. 예. 근데 이 네 가지 중 구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음,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예, 전달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품질입니다, 품질. 예, 품질이 좋다가 싸다, 편리하다보다 우선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음에 드는 제품을 보면 그다음 가격을 묻죠. 예, 그렇지 않나요? 마음에 드는 품질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가격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격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면 상점에 들어가자마자,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싼 제품 주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무도 들어가자마자 제일 싼 거, 싼 거, 싼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기업의 역사를 봐도 품질이 우수한 기업은 오래 가는 반면 품질을 무시하고 그냥 싼 제품만을 고집하는, 생산하는 기업이 살아남은 예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소비자들은 결국 우리는 이게 구전이잖아, 구전. 네, 자기가 경험한 1등만을 구전한다라는 사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경험한 것 중에 2등인데 너도 경험해봐. 이런 얘기 하시나요? 1등이 아니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1등인데도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2등, 3등 입을 뗄 수 있을까요? 어버버 하다가 끝나겠죠. 그래서 1등 구전 강국이 되면 1등만을 우리는 구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 모르셨나요? 예, 소비와 구전은 이게 사실 이 본질이고 핵심이잖아요. 이 비즈니스에서 구전이 멈추면 결국 비즈니스의 생명은 끝납니다. 말을 못해요, 저는. 근데 그러면 아주 예쁘던가 전지현처럼 그죠? 예,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입을 떼셔야 된다는 거. 왜? 예. 입을 떼야지. 예, 이게 구전이 멈추면 비즈니스가 멈춘다라는 거, 생명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처음부터 잘 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꾸 하다 보면 늘게 되어 있거든요. 입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말을 못합니까? 네, 안 해봐서 그런 거죠. 네, 계속 듣기만 하고. 네, 이렇게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말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들었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말 굉장히 잘한다. 당신한테 누가 말로 이겨? 이렇게 우리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네, 남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비즈니스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1등 제품을 기반으로 구전을 통해 애용자라는 자산을 만들고 쌓아가는 비즈니스입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1등이 아니라면 네, 내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수입이 굉장히 크다 할지라도 결국 일시적인 수입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되는 네, 소비로 수입이 지속된다라는 거. 소비자 만족이 받쳐주지 않는 지속적인 추가 수입은요, 허상입니다. 네, 허상에 불과하고 세일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소비자 만족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허접한 제품들로 지속적인 수입, 추가 수입 불가능합니다. 정말 허접한 제품도요, 체험 사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체험 사례가 그냥 일시적이지 지속적이진 않다라는 사실. 근데 제품력이 뒷받침된다라는 건 그런 체험 사례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애드립을 넣으면 굉장히 오늘 다른 발표들을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상 플랜은 합리적이고 윤리적인가?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상은요, 지속적인 소비자 보상, 후원 수당이라고 하죠. 후원 수당. 우리 판매 수당이라고 하나요? 후원 수당이라고 하죠. 자, 후원 수당입니다.
판매 수당으로 표현되는 일회성 다단계 세일즈 플랜과는 다릅니다. 자, 소비자가 주체이므로 간단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소비자가 주체이므로 소비자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선, 그러니까 소비가 사업의 기회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가입 순서에 따라 유불리가 없어야 된다. 뭐 어떠한 불이익, 이런 이득 이런 게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사실 우리 윗대가리만 돈 되는 구조인가요? 혹시 윗대가리는 돈이 되던가요? 자, 우리 파트너들을 보면요. 사실 스폰서라고 해서 무조건 직급이 높고 수익이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순서에 따른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그리고 가입 순서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다른가요? 모두가 다 20%를 받고 있죠. 소실적의 20%. 이거는 가입 순서에 상관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가입 순서에 따른 유불리가 없어야 되고, 모든 합법적인 회사는요, 매출의 35%를 보상의 최대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산화도 35%의 정말 가까스로 정말 이걸 넘기게 되면요, 우리는 영업 정지를 먹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1150원을 우리가 환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CBP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1CBP를 1150원의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이게 환율로 만약에 1300원을 맞춰주면요, 35%를 넘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환율에 따라 1150원으로 고정 환율이 아니라 1CBP는 1150원으로 인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 노력의 크기만큼을 사실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보상 플랜의 가장 중요한 건 내 노력만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내 노력의 크기를 사실 회사가 계량화할 수 없다고 하면, 그냥 가령, 자, 지금 우리가 바이너리 방식이긴 한데 사실 바이너리 방식에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바이너리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실 양쪽으로 두 갈래로 내려가다 보니까 나의 노력인지 너의 노력인지 분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 스폰서가 인맥이 2명 이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는 또 파트너의 밑으로 내려갈 건데, 이게 파트너의 노력인지 스폰서의 노력인지 모르겠죠. 이러한 상황이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파트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폰서 인맥이 나한테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그 기대감이 결국 감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저쪽 라인은 가는 것 같던데? 이렇게 내 노력의 결과를 받아가려는 생각 없이 자꾸 뭔가를 기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에 바이너리는 너무나 확연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 훨씬 더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를 끈끈하게 만들긴 해요. 왜?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갈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파트너가 스폰서 인맥이 내려올 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스폰서를 복제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근데 바이너리는 복제시키려는 노력은 전혀 없죠. 그냥 스폰서 인맥이 내려오면 땡큐. 이렇게 이런 좀 문제점이 있는데, 유선은 어때요? 3BC 구조로 소득의 극대화를 시키기도 하지만 이게 라인이 네 가지로 펼쳐지면서 사실 이걸 보완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유선화가 좀 합리적이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방식이다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회사가 나의 노력을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된다.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래로부터 포인트가 단기 제한 없이 공유가 되지만 결국 5천 포인트로 노력을 계량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노력한다고 하면 추가 소득을 주겠다. 그죠? 그 노력은 뭐예요? 내 소비와 내 구전에 의한, 그죠? 소비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5천의 계량이 없다고 하면, 내 노력을 측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굴림이고요. 예, 굴림이 나온다라는 건 어때요? 여기, 자, 내 노력의 크기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윤리성을 갖는데, 내 노력의 크기인지 아닌지 윤리성이 모호해지고, 회사가 나의 노력을 계량하여 적용할 때 내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한 공유를 일으킨다? 그러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매출의 35%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간다? 동의할 수 있으신가요?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면 정말 유산화가 엄청난 플랜이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여기서 노력이란 내 소비와 내 구전에 의한 소비의 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자,
어느 경우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노력의 일부처럼 권한다면 의심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자, 과도라는 기준이요. 난 200포인트도 충분해. 화장품은 쓸 생각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예를 들면 커피숍을 차렸는데 나는 아메리카노만 팔 생각이지 라떼는 팔 생각이 없어. 예, 이게 우리가 커피숍을 차리는 경우에 생각이나 납득이나 될 상황입니까? 예, 저는 과도한 소비를 내가 커피숍을 차렸을 때 내가 자영업을 했을 때 한번 상황에 비춰 본다고 하면 과연 내가 지금 과도한 네. 과도?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 불필요한 소비. 자, 200포인트 이상은 마치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화장품을 쓰지 않고 내가 샴푸를 써본 적이 없어. 왜? 영양제만으로도 우리 내 가족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예, 그걸로 불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불필요한 소비가 200포인트 자 이상이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리더님들. 아시죠? 내가 이 내 인생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예, 지금 내가 한 번도 써본 제품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도라는 불필요한 소비라는 걸 개념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뭔가 직급에 도전하는 이 자체도 '과도한 거 아니야? 불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면 아마 이해를 좀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비의 경험이 결국 소비의 경험이 나의 소득의 경험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노력의 합이 소실되지 않고 쌓여감에 따라 일회성이 아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축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토십을 늘려 가지고 결국 우리가 오토 5,000이 되면 250 CBP라는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 회사가 그 오토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부분이죠. 그것은 지속적인 수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일회성이 아닌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노력이 크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곳은 경계의 대상입니다. 노력이 크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노력 크기만큼 돈을 버는 게 정당히 버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애용자는 나의 자산으로 간주되니까 소비에 따른 수입이 지속적이고 당연히 상속의 권리가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상 플랜 좀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이 얘기는 제가 했고요. 자, 다섯 번째 지속적인 인쇄적 수입을 비전으로 하는가. 자,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선은 그죠? 소비자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비즈니스 주체로 인정하고 각 회원의 소개와 구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비자나 애용자들을 회원의 자산으로 인정해 준다. 자, 궁극적으로 애용자라는 자산을 키워가는 내 사업입니다. 예. 정말 우리 이렇게 권리소득의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시간 속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노동 수입처럼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쭉 올라가는 수입. 이게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비전, 곡선이기도 하거든요. 음. 자, 꾸준한 구전의 노력의 결과로 애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인쇄적 수입을 갖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이들이 갖는 진정한 비전입니다. 제품에 대한 감동을 전달하는 노력이 점점 쌓여가는 축적성의 원리. 그리고 그 속에서 비전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결코 비즈니스를 중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다시 한번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일회성 수입에 만족할 것인가? 꾸준한 인쇄적 수입을 키우며 그리고 여유롭고 자유롭게 삶을 누릴 것인가? 리더님들의 선택이겠지만 이미 유선나라는 정말 최고의 회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